비타민 결핍의 비극 2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K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면 좀 이제 거동하기 불편해지시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83세 어르신하고 85세 어르신을 같은 날 진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치매로 전혀 이제 거동을 못해서 거의 침상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머리도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파마를 해가지고 까무잡잡하게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다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사실은 나이 차이는 크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한 분은 이제 거동이 자연스러우니까 자신의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한 분은 거동이 잘 안 되시니까 남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큰 차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 비타민 K의 결핍이 운동성 장애, 거동이 불편하게 만드는데 위험을 높인다고 하네요. 미국의 터프트 대학교라는 곳에서 인간 영양 노화 연구센터 팀이 70에서 79세 어르신들 남녀 각각 600명 이상, 1200명 이상을 각각 비타민 K의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하면서 6개월마다 체크를 하면서 그분들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것 자체가 이 연구는 되게 애쓴 연구구나, 잘된 연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연구 결과가 비타민 K 결핍이 되면 이 수치가 낮으면 운동성 제한 위험이 1.5배, 운동성 장애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운동성 제한은 뭐냐면 내가 쉬지 않고 계단 10칸 정도로 올라갈 수 있거나 쉬지 않고 한 400m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제한이 있다. 이 운동성 제한이고요. 이걸 아예 못한다. 그럼 운동성 장애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비타민 K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나이가 들어도 운동성 제한의 위험이 없이 거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비타민 K 농도를 충분히 유지하려면 사실 비타민 K는 따로 보충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따로 보충을 하진 않는데, 비타민 K는 장내, 우리의 장에 있는 유산균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장내 유산균이 없어지고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뭐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장이 안 좋은 뭐 밀가루, 글루텐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장내 환경이 바뀌겠죠. 그러면 비타민 K 결핍이 여기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비타민 K 결핍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염색체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떤 특정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서 이 체세포의 분열이라든지 염색체의 손상, 염색체의 불완전 분리 이런 것들이 엽산 결핍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엽산 결핍으로 인해서 불임, 정신건강장애, 암과 같은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엽산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엽산은 사실 B9, 그러니까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데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꼭 챙겨 먹어야 되니까 엽산은 임산부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포를 분열하거나 염색체를 분리하는데 이 엽산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엽산이 그래서 임산부가 복용해야 되는 그런 영양제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 엽산 결핍은 세포 분열이 잘 안 돼서 암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정신 건강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특히 호모시스테인과 관련해서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영양소로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분해가 돼서 다 잘게 쪼개져 가지고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대사돼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메티오닌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이 배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스테인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중간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중간 생성 물질이 생깁니다. 근데 요거를 효과적으로 바꿔주려면 그 바꿔주는 과정마다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효소가 비타민 B군인 거죠. 특히 비타민 B, 6, 9, 12 중간에 엽산, 비타민 B9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호모시스테인은 그러면 어떻게 중간 생성 물질인데 어떤 나쁜 작용을 하냐? 혈관을 화학적으로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못으로 찌 긁으면 이렇게 딱 상처가 나듯이 혈관을 유리 조각 같은 걸로 확 긁는 역할을 호모시스테인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혈관이 많이 손상이 되겠죠. 그럼 혈관이 손상이 되면 당연히 치매도 잘 생기고 뇌졸중, 중풍도 생기게 되고 심근경색도 생기게 되고 말초 혈액순환 장애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별로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 인지 기능 장애, 뇌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 B군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100세 시대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거의 100세를 사시게 될 거예요. 근데 100세를 사실 때 정말 노년까지 이제 편안하게 거동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다 하고 사시느냐?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 없이 치매 없이 정상적으로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지금부터 관리하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관리를 꾸준히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